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핑크캣입니다. 카페 회원님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의 주제는 파동입니다. 주가는 항시 오르고 내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을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파동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저점에서 고점으로, 고점에서 다시 저점으로 이렇게 고점과 전점을 계속 연결해서 그려주면 이것이 바로 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그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고점 이렇게 무시하고 이 고점에다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고점에다. 하지만 파동을 그릴 때는 그 기간을 보고 규칙적으로 짧게 그리기 시작했으면 계속 짧게, 길게 그리기 시작했으면 길게. 여기는 적당히 그릴 데가 없네요. 그냥 여기까지 잡아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이 파동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이 파동인데, 이 파동은 수동으로 그리지 않고 자동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키움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종목명이 있죠. 이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형이 나오고 그 유형 안에 지그재그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그재그 차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파동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전환 비율을 0.1로 하면 가장 작은 간격의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영역 채우기를 일단 지워주고요. 선을 2배로 키운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파동을 그려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파동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파동이 자동으로 그려질 때 우리가 수동으로 그린 것과 많이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르지만 결과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같이 비슷하게 수동이나 자동도 키움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일이 안 긋고 일이 한 번에 글 수 있다 그랬죠. 한 번에 글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키움에서는 종가나 고가를 선택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선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수동으로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 이제 그려진 선들을 지우고 전환 비율을 조금 키워서 0.5쯤 키워서 다시 보겠습니다. 전환 비율을 키우니까 파동이 크게 그려지죠. 네.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나는 짧게 거래를 하고 짧게 차트를 분석하겠다 하면 적은 숫자를 주시고요. 나는 길게 보겠다 하면 길게 보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25도 되겠네요. 저는 중간 값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그려진 파동을 전체 화면으로 놓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을 확대해서 보면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추세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전체 구간을 잡아서 놓고 보면 여기는 하락,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락, 여기까지도 하락이죠. 여기 상승, 여기 하락, 여기 상승, 여기 하락.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여기 상승, 여기 하락, 여기 상승, 여기 하락, 여기 상승, 여기 하락.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하느냐.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이 상승 구간이죠. 이만큼 상승 구간을 보면, 이만큼 상승 구간을 보면 저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저점, 파동의 저점을 봐도 되고요. 실제 주가의 고점을 봐도 됩니다. 저점을 봐도 됩니다. 이 저점들을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들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저점만 따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저점은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 있지만 그 다음 저점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라고 하고 저점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동이 오르락내리락 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때 이것을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연구할 때에는 추세도 같이 반드시 연구를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동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파동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추세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비율 0.25짜리 전체 화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파동이 아주 잘게 쪼개진 것이 보이죠. 잘게 쪼개졌는데 이거는 실전에서 개인적으로 짧게 분석하는 분들이 필요할 수 있고 강의에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전환비율을 조금 큼지막하게 바꿔보겠습니다. 한 1쯤 바꿨습니다. 확인. 자, 이제 작은 등락은 무시하고 큼직하게 파동이 그려졌죠.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은 전환비율을 올릴 때마다 등락은 크게 그려집니다. 전환비율이 한 2쯤 되니까 벌써 큰 꼭지점 외에는 다 무시하고 있죠. 예, 설명을 하기에는 1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파동을 보느냐?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고점들이 있습니다. 고점들을 몇 군데 표시해 볼까요? 뭐 시작하는 데서 고점이 있고요. 고점이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이렇게 차트 좌측에 있는 고점들만 표시해 봤습니다. 이 차트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대부분 하락하던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직 하방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저점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어찌됐든 상방적으로 이렇게 상방적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 고점 이렇게 기준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기준선이 만들어질 수 있죠. 또 이렇게 기준선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고점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 기준선들입니다. 이 수평 기준선들을 다음 고점들이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계속 하방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을 보는 것입니다. 저점을 갈 때요. 지금 이와는 반대로 저점을 느낌을 표시할 때 저점 기준선을 볼 때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은 여기서 형성되고요. 그 다음 저점은 여기서 형성되고요. 크게 그려나가 볼게요. 이렇게 형성되고요. 이 저점은 여기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파동의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뭐냐? 여기서 반등하고요. 여기서 아래로 돌파하고요. 여기서 위로 돌파하고 아래로 돌파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아래로 돌파하고 횡보하고 이게 다 횡보로 볼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다 횡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보기 위해서 돌파하느냐 반등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동 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저점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보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쪽 이만한 구간 또는 연장되는 이만한 구간이 계속 하락하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와는 달리 수평 기준선이 아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들,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 방향성, 아까 잠시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 그냥 추세,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거와 평행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것이 추세대인데, 이 추세대는 이만한 진폭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추세대는 그리는 이유는 추세대 안에서 윗선과 아랫선을 등락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대를 그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 부분까지는 추세대 안에서 움직였고, 그 이후에 여기서 추세대 하단선을 돌파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새로운 파동이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밑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뜻은 앞의 하락보다 뒤의 하락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동의 고점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략 여기 다 상관없죠. 전부 다 낮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만,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파동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파동학습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형태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못 올라갈 것이냐? 결국에는 이 선을 위로 치고 올라가야만 하락 파동이 끝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은 지금 차트상에서는 여기가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저점이 올라갔고요, 또 저점이 올라갔고요. 요건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저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점이 여기서 1, 2, 여기서 여기, 여기서 1, 2, 좀 내려오죠. 더 많이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 하나의 상승은 끝났다고 보지만, 여기서 다음 저점이 이렇게라도 만들어주면 이 힘은 이렇게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선이죠. 이 선,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것과 추세대를 이렇게 그렸을 때 추세대 안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잠시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다시 들어오면 상승 쪽이고, 계속 빠져나가면 이 추세대도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파동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 파동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파동이고요. 이 파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려보고 있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추세대 안에 있는가, 존재하는가를 보고, 추세대 안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 추세선은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동이, 여기서 시작했던 하나의 파동이 이 저점을 끊으면서 이 저점을 완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파동은 끝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추세의 파동이 언제 끝났느냐를 알고 싶다면 일단 지우고요, 전환 비율을 크게 올려줍니다. 3쯤 올려줘 볼까요? 자, 이제 확연히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추세가 이렇게 낮은 가격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올라갔습니다.
작은 파동으로 우리가 고점을 추적해서 만들어낸 주가의 방향과 지금 현재 전환 비율을 3까지 올려서 크게 그린 파동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과 추세는 따라다니는 선들이면서 주가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그려볼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선과 이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도 많이 떨어진 것이죠.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큰 파동을 실전에서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장기적으로 지켜볼 때에는 큰 파동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좋고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숫자를 늘 지정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30분 차트고, 만약에 이 정도 비율로 5분 차트를 해서 데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파동이 그려집니다. 데이 5분 차트에서도 이거는 너무 길죠. 5분 차트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안에 매매를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환 비율을 작게 잡아줘야 되죠. 한 0.2 정도 잡아볼까요? 0.2 정도 잡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적당해 보이죠? 하루의 등락이 적당하게 표시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와야 되는지 적당한 선의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우 큰 원웨이 장이었고요. 여기는 등락이 자꾸 올라락내락 하니까 진입할 수 없었던 구간인데, 여기서 파동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상승이죠. 상승하면서 매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분석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조금 더 줄여서 0.1까지 줄인 다음에 0.1까지 줄여서, 가장 작은 파동이에요. 0.1까지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본다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선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죠. 이 올라갈 때 아까 고점 수평 기준선을 하나 그린다 그랬죠. 그렇다면 고점에서부터 고점 이상 올라가는 요 지점, 요거는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해줘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파동을 연구하는 이유를 여기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고점 기준선이죠. 파동은 꺾여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고점에다가 기준선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고점이 윗고점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재발락이라고 부릅니다. 재발락을 하는 때는 아주 유용한 진입 포인트죠. 하방으로 진입을 해봅니다. 하방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이쯤에서 들어갔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이 고점 지지선을 깨고 넘어갈 때 청산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청산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두 번째쯤에 들어가셨을 거고, 첫 번째 들어가셨던 분이나 두 번째 들어가셨던 분이나 이 지점은 정리해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파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연결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추가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청산이 끝났고 고점에서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 지점에서 청산을 끝냈다고 그랬죠. 근데 올라가더니 청산을 했는데 고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다시 여기서 다시
윗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새로운 낮은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 지점이 재진입하는 시점이 되죠. 다행히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줍니다. 이 하락을 만들었을 때 언제쯤 청산을 하느냐. 앞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마지막에 만들어진 고점 여기가 청산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또 저점이 만들어지고 여기 또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저점들이 가장 낮은 저점 이 저점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상승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상승했고요. 거의 차트 우측에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동 고점이 여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맞습니까? 여기죠. 여기서 청산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앞에 하락했을 때 청산하는 지점과 뒤에 하락했을 때 청산하는 지점이 분석 방식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것이 파동입니다.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끊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편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2부 연결해서 또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고 가세요.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